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봄에 가뿐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클러치백을 준비해봤는데요. 색상이 완전 산뜻하죠? 이 무늬도 보시면 뭘 떠나도 예쁜 사선 헤링본으로 떴기 때문에 조직이 매우 도톰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모양이 빳빳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색상은 봄 느낌이 물씬 나는 초록, 그리고 블랙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블랙, 그리고 완전 정열적인 빨강, 이렇게 세 가지로 떠봤는데, 물론 콩지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시간상 세 가지를 떠본 것이고, 이 실 자체가 어떤 색상으로 떠도 다 예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사용할 실은 지난번과 똑같이 체이니 코튼 이라는 실을 사용했고, 이 아이는 지금 리트위스트 체이니 코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이름의 필 트위스트 체이니 코튼이라는 실도 있죠. 근데 알아봤더니 두 개가 똑같은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트위스트로 검색하나 필 트위스트로 검색하나 아무튼 똑같은 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를 교차해서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체이니 코튼 실 준비해 주시는데, 이 가방 하나에 정확히 한 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 한 볼로 초록을 떴을 때 딱 요만큼이 남고, 빨강은 더 조금 남았네. 그래서 이 가방 사이즈가 정확하게 실 한 볼로 뜰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볼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안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좀 더 크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닥에 시자코만 살짝 키워주시면 되는데, 이 사선 헤링본 무늬가 세 코마다 한 개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코를 늘리실 때는 항상 3의 배수로 늘려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아이는 36코로 시작을 했고요. 다음 크기는 39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더 크게 해서 39코까지가 제일 예쁠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실이 한 볼 하고도 조금 더 들어갈 거라는 거, 물론 더 작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3코씩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 한 벌 준비해 주시고, 바늘은 오사용 코바늘 7호 4mm 바늘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자재는 먼저 지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퍼는 이 가방의 폭이 약 25cm이기 때문에 그냥 30cm 짜리 지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30cm 지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실 때 그냥 한 주먹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 손잡이를 달 수 있는 회전고리, 이렇게 여기에 끈을 달아주시면 탈부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클러치를 떴을 때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블랙은 하나 떠두시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끈뜨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된 기성 손잡이, 그 아이를 달아주셔도 되는데, 있으시면 활용해 주시고, 나는 가난해서 비싼 손잡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 조금 한 10g 이용해서 고생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거. 물론 손은 조금 아프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손잡이까지 해서 한 벌.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겉모습은 물론 이 헤링본 패턴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럽지만, 이 클러치는 모양도 그렇고 살짝 단순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콩지는 자, 이렇게 지퍼를 열어보시면 짜잔! 안감으로 이 밋밋한 느낌을 화려하게 커버해 줬다는 거, 완전 센스 쩔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안감은 대부분 이 겉감과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달기 마련인데, 겉도속도 너무 새까마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감을 완전 힙한 느낌으로 체커보드로 달아봤더니 가방의 퀄리티가 200배 상승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빨강은 이렇게 패턴이 없어도 완전 반대가 되는 초록으로 달아봤는데요.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은 초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깜짝 놀라실걸요? 보시면 짜잔! 어머나 어머나, 이게 웬일? 완전 너무너무 산뜻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느낌? 만약에 안에도 초록이었으면 완전 개천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안감은 이런 식으로 무늬가 없는 무지 원단을 준비해 주시거나, 이렇게 패턴 원단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인터넷에 원단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아이들은 살짝 도톰한 느낌의 안감이 달고 싶으실 때는 옥스포드지라고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전부 다 면으로 된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 면 원단은 막 10수, 20수 무슨 숫자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원단의 두께를 뜻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도톰한 거, 숫자가 커질수록 얇은 거, 이렇게 되는데 아마 10수부터 40수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0수는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 캔버스지, 완전 오리 굵고 도톰하죠? 그 아이가 바로 10수인데 안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도톰하더라고요. 올도 너무 성기고, 그래서 10수는 제끼고
20수부터 추천을 드리는데 이 옥스포드지가 바로 20수. 그래서 숫자 말고도 별도의 이름이 10수는 캔버스지, 20수는 옥스포드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름이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한데, 아무튼 그냥 얘랑 모르겠다 하실 때는 옥스포드지 이 아이를 기준으로 안감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봤더니 이 레몬 원단은 살짝 얇은 걸 보니 40수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비침이 있을 정도.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원단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안 입는 헌 옷들, 뭐 데님 원단을 이용해도 되고, 안 입는 남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등판 이렇게 넓으니까 잘라서 안감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 뭐 안 입는 원피스, 어떤 폭이 넓은 옷들 활용해 주셔도 되고, 나는 그마저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만만한 다이소에도 원단이 있습니다. 물론 원단이라고 팔지는 않지만 이 아이도 보시면 테이블 커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식탁보 사이즈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가로 세로 1.2m씩. 근데 이건 옛날에 산 거라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뭐 있겠죠. 패턴도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콩지도 그냥 예전에 사놓으면 쓸 일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몇 가지 사서 정해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 사용해 주셔도 되고, 양이 너무 아이고 시끄러워. 만약에 양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앞치마 한 2,000원 정도 하지 않나? 앞치마가? 앞치마를 사서 가위로 과감하게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안감으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다이소에 잘 뒤져보시면. 그리고 이런 지퍼나 회전고리도 있더라고요. 디링도 있었던 것 같고. 오프닝이 너무 길어졌네. 아우 더워라.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난리가 났네 밖에. 이렇게 해서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됐으면 너무너무 예쁜 헤링본 클러치 뜨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미숫 가방 맞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사슬 36호로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매듭을 만들고,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떠주시는데, 이때 이 사슬의 길이가 너무 작지 않게 이번에는 살짝 여유 있는 느낌으로 다섯, 여섯, 일곱, 33, 34, 35, 36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36번째 코를 꽉 잡고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신 다음에 이 36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렇게 앞쪽에는 사슬 모양,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한 가닥씩 지나가는 여기 실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그대로 36코 둘, 셋, 넷, 34, 35, 마지막 36 떠주신 다음에 이 끝에는 반달 3코를 떠주시는데, 이 마지막 코와 같은 구멍에 3코를 더 떠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떠주고, 다시 이 반대쪽도 36코 그대로 떠주시는데, 첫 코는 역시 이 반달을 떴던 코와 같은 코에서 시작을 해주시는데, 하나, 둘, 셋, 넷, 34, 35, 마지막 36 떠주신 다음에, 역시 이 끝에는 반달 3코를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여기 같은 구멍에 떠주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기둥코가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3코를 더 뜨기에는 살짝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 기둥 사슬
뒤쪽에 이렇게 사슬 해서 이 뒷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 세 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가뿐하게 넣어주신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바닥 한 단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 단의 총 코스는 직선 위아래로 36, 36, 반달 양쪽으로 3코, 3코 해서 총 78코가 된 상태이고요. 다음 단부터 바로 무늬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자, 먼저 이 헤링본뜨기는 그냥 짧은뜨기 2코를 떠주시는데, 자, 항상 첫 코 읽는 방법 아시죠? 여기 빼뜨기와 기둥코는 항상 니은자 모양으로 붙어 다니고, 이 두 아이들은 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코를 뜨시면 안 되고, 이 빼뜨기 왼쪽 뒤에 빼꼼 숨어 있는 몸통, 머리, 이 아이가 첫 코, 그리고 빼뜨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끝코 해서 첫 코에서 떠서 끝코까지, 그리고 빼뜨기에는 코를 뜨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첫 코 찾는 방법. 그래서 여기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구멍, 몸통, 머리, 자, 왼쪽 뒤에 빼꼼 숨어있는, 자, 이 아이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떠주시는데, 첫 코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표시를 해 두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두 코 뜨고 다음 코에서 무늬뜨기를 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옆으로 하나, 둘, 이 구멍에서 몸통 끌어오고, 다음 아래 몸통에서 몸통 끌어와서 동시에 머리에서 두 코 모아뜨기, 우리가 코줄임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무늬뜨기 하나 완성이 되었고, 자, 다음 코도 먼저 두 코 하나, 둘 떠주시고, 다음 코는 모아뜨기를 해주시는데, 수평으로 두 코, 방금 두 코를 떴던 이 아이, 그래서 몸통, 다음은 아래 바늘을 넣어서 몸통, 동시에 머리. 자, 이런 식으로 이 헤링본은 세 코마다 하나씩 무늬가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는 항상 3의 배수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총 78코였죠? 그래서 자, 다음 세 코 또 먼저 하나, 둘 떠주고, 다음 코는 모아뜨기. 그래서 몸통, 몸통, 동시에 머리. 자, 다음, 자, 여기는 떠줬기 때문에 여기 다음 코에서 하나, 둘 떠주고, 이 아이는 수평으로 두 칸, 수직으로 한 칸. 자, 이렇게 다음 세 코도 하나, 둘 뜨고, 자, 이 아이는 몸통, 몸통, 머리.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코에도 하나, 둘 뜨고, 다음 코는 몸통, 몸통, 머리. 자, 이렇게 이 직선단은 총 36코였기 때문에 이렇게 3코씩 무늬를 뜨게 되면 1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이렇게 잘 나와주었고, 다음, 자, 여기 반달 3코. 이 아이에는 이번 한 단만 코 늘림을 해주시는데, 여기 3코에 각각 2코, 2코, 2코를 떠주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늬뜨기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로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세 코가 총 6코가 된 상태이고, 자, 다음 다시 이 반대쪽 직선단 36코에는 무늬뜨기 해서 먼저 2코 하나, 둘 떠주고, 다음 코는 몸통, 머리. 다음 세 코도 하나, 둘, 몸통, 머리. 다음 세 코도 하나, 둘, 몸통, 머리. 자, 그리고 마지막 세 코에도 2코 뜨고, 다음은 몸통, 머리. 자, 이렇게 또 12개 만들어 주시고, 자, 다음은 여기 반달 3코 보이시죠? 여기는 그냥 짧은뜨기로 코늘림해서 같은 코에 2코씩, 두 번째 코에도 세 번째 코에도 2코 떠주시고, 이 아이는 빼뜨기 그리고 기둥코, 항상 니은자 모양으로 붙어 다닌다고 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코가 아니기 때문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양쪽 끝에 코늘림은 모두 끝이 났고, 다음 단부터는 계속해서 헤링본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 단은 이렇게 양쪽 끝에서 각각 3코씩 또 코늘림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단의 총 코수는 84코. 그래서 다음 단 계속해서 무늬뜨기 계속해 주시는데, 자, 이 다음 단은 첫 코를 왼쪽으로 한 코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다음 코 또 한 번 더 빼뜨기 해주고, 여기서 기둥코 세워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2코를 떠주시는데, 항상 이 빼뜨기를 했던 같은 구멍, 여기 왼쪽 뒤에 빼꼼 숨어있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나, 다음 코도 2 떠주시고, 다음 코는 역시 모아뜨기를 해주시는데, 항상 수평으로 2칸 그래서 몸통 끌어오고, 이 수직 아래로는 이번에는 한 칸이 아니라 수직도 2칸 아래,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 중심선, 네, 그래서 몸통 끌어와서 동시에 머리. 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도 2칸, 수직으로도 2칸 이런 식으로 떠주시는데, 이 첫 단은 아랫단이 한 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한 칸으로 떴지만, 원래는 2칸씩 길게 몸통을 뽑아 주신다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세 코도 짧은뜨기 2코 먼저 해주시는데, 하나, 둘. 자, 이렇게 모아뜨기를 했던 코까지 하나, 둘 떠주고, 다음 코에서 모아뜨기를 해주시는데, 2칸 뒤로 해서 몸통 아래로 하나, 둘 그대로. 자, 이 아이와 만나고 있죠? 몸통, 머리.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 헤링본이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모아뜨기 코 확인해 가시면서 두 코 뜨고 다음 코에서 몸통 하나 둘 내려와서 몸통 길게 뽑아주시고 머리 이렇게 만약에 코가 다리가 꼬였다 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 길이가 너무 길다 하실 때는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서 모양을 예쁘게 하나 둘 넣어주고 몸통 길게 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이 아이는 몸통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아래 이 반달 세 코를 떴던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머리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코늘림 했던 반달 6코에도 무늬를 하나 둘 떠주시는데 자, 코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끝에 보시면 직선단 처음 이 아이들의 짧은뜨기 위치가 하나 둘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해서 여기 두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는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 위치에 살짝 펜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모아뜨기 했던 하나 둘 하고 건너뛰고 하나 둘 건너뛰고 하나 둘 자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왜냐면 이 부분 뜰 때 여기다 떠야 할지 여기다 떠야 할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짧은뜨기 위치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 둘 넣어주고 이 아이는 모아뜨기 코이기 때문에 몸통 머리 그리고 짧은뜨기 두 코 하나 둘 넣어주고 다음 코는 모아뜨기 그래서 몸통 여기 이 반달 세 코 이 아이가 겁나 바쁘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뜨기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직선단 또 무늬뜨기 그래서 하나 둘 해주고 다음 코는 몸통 두 칸 아래 몸통 머리 하나 둘 몸통 머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둘 뜨고 몸통 자, 이 아이는 여기다가 여기가 반달 세 코 구멍이기 때문에 머리 떠주시고
다음 3코 중에서 2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는 모아뜨기. 몸통, 머리. 마지막 3코 남은 상태에서 2코는 짧은뜨기, 마지막 1코는 여기 반달에 모여있는 이 아이의 몸통, 머리 해주신 다음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한 칸 더 이동한 다음에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콧눌림이 모두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콧눌림 없이 계속해서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무늬의 개수는 여기가 총 84코였기 때문에 84를 3으로 나누면 28 해서 이 무늬의 개수는 총 28개가 되는데, 직선 위아래로 각각 12개, 12개, 그리고 양쪽 끝에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총 28개. 자,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헤링본 떠주시는데, 먼저 2코, 항상 빼뜨기를 했던 같은 구멍, 자, 이 아이부터 하나, 아래 모아뜨기 했던 코까지 둘 떠주고, 다음 코는 몸통, 여기는 하나, 둘, 이 모아뜨기를 했던 긴 몸통, 자, 이 구멍과 같은 구멍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훨씬 뜨기가 쉬워지는데요. 자, 다음 2코 뜨고, 다음 코는 수평으로 아래로 여기 이렇게 사선 나왔던 같은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씩 사선으로 무늬가 예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몸통, 여기 머리. 자, 그리고 또 여기 반달 부분도 이 머리코 잘 보시면서 하나, 둘 떠주고, 다음 코는 몸통,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자, 이 아이는 보시면 하나, 둘,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몸통. 자, 다음 2코 하나, 둘 떠주고, 다음 코는 몸통.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콧눌림 부분에서는 긴 다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 둘 넣어서 머리 넣어주시고, 다음 2코 둘 넣어주고, 다음 코는 몸통. 자, 이 아이는 또 다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다음 코는 몸통. 자, 이 아이는 머리. 다음 두 코 그대로 하나, 둘 넣어주고, 다음 코는 이렇게 몸통, 머리. 다음 마지막 하나, 둘. 넣어주고, 다음 코는 몸통, 그리고 하나, 둘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여기 맨 위에 단은 새로 만들어진 단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 둘. 자, 여기 해서 끌어와서 머리 해주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다음 칸으로 한 칸 이동해주고 기둥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이 되게 예쁘게 잘 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 더 같이 떠보시면 항상 두 코 하나, 둘 떠주고, 다음 코 해서 몸통 하나, 둘. 자, 여기 사선과 같은 구멍에 넣어서 머리. 몸통, 머리. 둘. 다음 코는 몸통. 자, 이 부분도 이제 모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긴 다리 보이시죠? 여기 같은 구멍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두 코, 항상 모아뜨기를 했던 코까지 두 코 하나, 둘 넣어주시고, 다음 코는 몸통, 여기 아래 사선 하나, 둘, 몸통, 머리. 몸통, 머리. 자, 이 끝부분이 살짝 뜨기가 옹삭실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략 5cm 정도까지만 뜨기가 살짝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뜨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5cm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단은 쉽기 때문에 즐겁게 넣어주시다가 다시 이 귀퉁이 부분 하나, 둘 넣어주시고, 다음 코는 몸통. 이렇게 하나, 둘, 사선, 여기 몸통, 머리. 자,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래요? 이렇게 코가 잘 보이죠? 그래서 두 코
하나, 둘 떠주고, 다음 코는 웜톤, 아래, 웜톤, 머리. 자, 그리고 마지막 무늬 하나, 둘 떠주고, 세 번째 코에는 웜톤. 자, 그리고 이 끝부분 항상 이렇게 내려가실 때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하나, 둘.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끌어와서 머리,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기둥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쭉 원하는 높이만큼 떠주시는데, 콩지는 참고로 이렇게 길이를 재봤을 때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바닥까지 길이가 약 19cm 정도 되도록 떠줬고요. 굳이 단수를 세 보시자면, 자, 이렇게 바닥 중앙에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 가닥의 개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21, 22, 23, 24, 25, 26, 27 단이 나왔는데요. 이 단수는 이 무늬의 길이를 사람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수는 살짝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참고로 콩지는 블랙의 경우는 똑같이 19cm를 떴는데 이 무늬의 개수는 이 아이는 26개가 나오더라고요. 몸통을 좀 더 길게 떠줬는지. 그러나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당겨서 떴더니 한 단 더 해서 27개가 나왔다는 거. 여기까지 떴을 때 남은 실의 양은 요만큼이 남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단, 이 부분은 튼튼하게 빼뜨기로 한 바퀴를 빙 둘러주시는데, 자, 이렇게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다음 코도 계속해서 빼뜨기, 다음 코도 빼뜨기, 이런 식으로 모든 코에 계속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때 이 머리 사슬의 길이가 이렇게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살짝 이 머리 사슬들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빼뜨기를 안 한 부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도톰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끝코까지 따주신 다음에 이렇게 처음 부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넣어주시고 이 아이는 여기 머리사슬 모양 그대로 한번 덮어 씌워 주시는데 이렇게 감쪽같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방의 몸통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가방 끈을 떠주시는데 자, 이 아이는 먼저 이렇게 길게 떠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몸통과 똑같은 바늘 7호를 이용해서 떠주시는데 사슬 70호를 잡아서 2cm 정도 떠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는 이렇게 끈을 최대한 당겨서 놨을 때 이 자연스러운 길이가 약 35cm 정도? 이 길이는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떠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남은 실을 이용해서 손잡이를 떠주시는데 먼저 약 30cm 정도 실 끝에 여유를 남겨주시고 매듭을 만든 다음에 사슬이 70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68 69 70 자, 이렇게 70코를 떠주시는데 이때 이 사슬의 길이가 막 들쭉날쭉 하지 않고 최대한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일정하게 떠주셔야 끈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럽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 코를 꽉 잡고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신 다음에 이 마지막 코 뒤쪽에 한 가닥에 이렇게 앞쪽을 보시면 사슬 모양 뒤쪽을 보시면 사슬 뒤쪽에 점점점점 나와있는 실 가닥들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가 아니라 빼뜨기 다음 코도 뒤에 있는 한 가닥 앞에는 사슬 모양 그대로 나오고 뒤에 한 가닥에 바늘을 걸어서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70코 모두의 빼뜨기로 쭉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정상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이렇게 떠주시는데 자, 이 아이를 보시면 완전히 비암처럼 꼬부랑꼬부랑하게 나왔는데 이 꼬부랑 현상은 계속해서 다음 단을 뜰 때마다 점점 펴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단으로 계속 해서 70코 다 떠주고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신 다음에 돌려서 이 첫 코부터 역시 한 가닥에만 바늘을 맨 위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역시 빼뜨기로 진행. 자, 다음 코도 맨 위에 있는 한 가닥 그래서 이 끈뜨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빼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자, 이렇게 떠줬더니 이 꼬불꼬불이 어느새 벌써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훨씬 많이 펴졌죠. 그리고 또 다음 단을 뜨면 더 반듯해지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돌려서 맨 끝에 있는 자, 이 아이부터 계속해서 빼뜨기.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넣어주시고 기둥코 세운 다음에 돌려서 다음 단도 폭이 2cm가 될 때까지 이 아이는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와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뜨고 기둥사슬 돌려서 계속해서 빼뜨기. 자, 이렇게 떠주시는데 이 폭이 약 2cm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번이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자, 아직도 이렇게 살짝 끈이 휘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단은 이 머리 사슬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이렇게 당겨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겨가면서 떠주시면 끈이 반듯하게 바로 잡아지겠죠? 그래서 다음 단은 더 이상 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사슬을 짧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그리고 역시 약 30cm 정도 남기고 다시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고 예쁜 끈이 완성이 되었고 최대한 당겨서 이 아이는 길이가 역시 약 35cm 정도 나왔고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식으로 회전고리에 이렇게 꿰매 주시는데 만약에 이런 부자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 아이를 가방에 바로 이렇게 꿰매 주셔도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회전고리를 달아 주시면 탈부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도 높고 쓰임새가 많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회전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만약에 이 지퍼 참에 구멍이 있다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걸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만약에 지퍼에 구멍이 없다 하실 때는 이렇게 D링을 가방에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회전고리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 머리 고리의 모양은 살짝씩 달라도 이 바닥의 모양이 일자로 평평한 모양을 준비해 주시는데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 길이는 약 1.5cm 그리고
바깥쪽은 약 2.2에서 2.3 이거 재봤더니 나머지도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또 디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디링의 사이즈도 길이를 재보시면 제일 작은 게 약 1.2, 가운데 거는 2cm, 제일 큰 거는 2.5cm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 큰 것 같고 1.2나 2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디링은 제쳐놓고 이 중에서 꽁지는 이 아이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사이에 이 가방끈이 안쪽 지름보다 살짝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겨 넣듯이 강제로 당겨 넣어서 이렇게 해서 꿰매주시면 되는데 먼저 그래서 돗바늘에 실가닥을 끼우고 맨 끝에 한 가닥씩 이거 바느질이 쉽기 때문에 이거 봐라.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맨 끝에는 한 가닥에만 그리고 이 목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방 손잡이가 완성이 되었고 최종 길이가 약 16cm 정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지퍼를 달아주시는데 먼저 이 지퍼의 길이는 이 지퍼의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가 30cm 이 나이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가방의 폭보다 작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긴 사이즈 그래서 이 끝에는 어차피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 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길 때는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지퍼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바늘에는 이렇게 가방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의 실을 이렇게 미리 꿰어 두시는데 만약에 이런 색상이 없다 하실 때는 그냥 블랙으로 해 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입구에 꿰매 주시는데 먼저 이 가방의 양쪽 중심선 이렇게 지퍼가 달릴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이렇게 시침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자, 이제 이 아이를 이 지퍼의 중심과 가방의 중심이 딱 맞도록
이렇게 놓고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임시로 살짝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먼저 이 한쪽부터 꿰매 주시는데, 바느질을 할 때는 굳이 이 끝에서부터 꿰매실 필요 없이 그냥 바느질하기 편하게 살짝 평평한 부분, 이 부분부터 안쪽에서 꿰매 주시는데, 바느질 라인은 이 머리사슬 아래쪽 이 라인을 따라서 꿰매 주시면 되고, 가방의 맨 윗부분은 이 지퍼 이빨과 딱 맞춰서 이렇게 놓고 그냥 가벼운 홈질로 꿰매 주시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또 안감을 댈 때 한 번 더 꿰매 줄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꿰매 주시는데,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삐뚤삐뚤해도 어차피 안감 속에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 라인만 딱 맞춰가면서 그리고 이 꼬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꿰매기가 옹삭스럽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편하게 꿰매서 이렇게 한쪽을 대충 꿰매서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꿰매기 전에 이렇게 몸통과 다른 색상의 실을 이렇게 좀 더 눈에 띄는 색상으로 미리 바늘에 끼워서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지퍼가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주시는데, 이때 이 가방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놔뒀을 때는 이 입구가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뒤틀린 느낌으로 나타나는데요, 코바늘의 편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퍼를 달 때 살짝 반대로 뒤틀듯이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뒤틀어서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자,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눈에 띄는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임시로 이 왼쪽 부분을 먼저 고정을 시켜 두시는데, 여기서부터 어차피 이 실은 나중에 풀어낼 것이기 때문에요, 시침핀보다 이렇게 실로 고정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임시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몸통실을 이용해서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꿰매 주시는데, 이때 반대쪽은 지퍼를 열고, 자, 이렇게 앞부분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뒷부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역시 여기 약간 널찍한 부분부터 이빨 라인과 가방 끝 이렇게 딱 맞도록
이 부분은 그냥 실이 있는 채로 이렇게 꿰매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풀어가면서 꿰매주셔도 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이렇게 끝에까지 꿰매주신 다음에 지퍼를 살짝 닫아봅니다. 이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꿰매주시는데, 이 입구는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 날개 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밑으로 접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 날개까지 물어가면서 이 안쪽에 어딘가에 날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짐작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다시 열어서 여기 살짝 덜 꿰매졌던 부분, 안 꿰매졌네. 어차피 나중에 안감 달 때 또 꿰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한번 다시 가자. 실이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정 해놓고, 자, 이렇게 반듯하게 잘 꿰매줬고요. 이 꼬리 부분도 이렇게 열어서 아까 남겨두었던 이 곡선 부분 또 마저 꿰매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지퍼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겨졌던 부분을 이렇게 살짝 물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안감 달 때 꿰매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퍼 달기가 1차적으로 끝이 났고요. 만약에 안감 없이 그냥 이렇게 지퍼만 달아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상태에서는 바느질이 살짝 시원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꿰매주시면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안감을 다실 분들은 안감과 함께 한 번 더 꿰매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안감을 달아주시는데, 먼저 안감으로 사용할 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색상을 가방과 비슷한 색상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좀 더 재미있게, 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다른 색상으로, 왜냐면 이렇게 겉과 안이 똑같은 색이면 뭔가 상당히 단조로운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콩지는 빨간색은 완전 대비되는 초록으로 달아봤는데요. 이렇게 열었을 때 반전 느낌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또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짜잔, 이렇게 패턴이 있는 원단을 사용해도 너무너무 예쁘죠? 오히려 완전 세련된 느낌. 그래서 자,
원단은 원하시는 색상과 패턴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면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 면 원단은 두께에 따라서 10수, 20수, 30수, 40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두꺼운 원단 그리고 커질수록 얇은 원단을 뜻하는데 이 중에서 콩지가 가장 애용하는 두께는 20수 옥스포드지라고 하는 살짝 적당히 도톰한 느낌 이 아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얇은 원단도 안감으로 쓰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콩지는 이번에 이 초록색 가방에 초록색 원단이 아니라 완전 파격적으로 상큼한 레몬이 그려진 이 아이를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단이 어울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살짝 넣어보시면 느낌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가방 크기에 맞게 잘라주시는데 먼저 원단을 아래에서 위로 접어주시는데 패턴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 크기는 가방을 납작하게 펴놓고 여기 맨 아랫부분 센터 부분 여기에 원단 끝을 이렇게 맞추고 위쪽으로는 한 1, 2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잘라주시고 이 폭은 끝에서 약 1cm 정도 남도록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이 양쪽을 꿰매주시는데요. 먼저 이 입구 부분을 한 번 더 표시를 이렇게 놓고 가방의 끝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살짝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이 양쪽을 꿰매 주시는데 한쪽 을 먼저 접어주시고 다시 가방을 이렇게 옆에 맞추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꿰매 주시는데 이때 이 입구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퍼를 달고 하느라고 이 가운데 폭보다는 살짝 더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은 그냥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접어서 이쪽도 이렇게 대충 눈짐작으로 이 가방 사이즈와 칼같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양옆을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힌 상태 그대로 대충 이렇게 입구 부분 라인까지 이렇게 꿰매주시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실색상이라든가 이렇게 삐뚤삐뚤 꿰매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꿰매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을 꿰매 주신 다음에 입구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가방 안에 그대로 넣어서 이 양쪽 끝에 이렇게 보시면 이 지퍼가 열리는 부분, 시작 부분, 여기부터 여기를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안감이 가방보다는 살짝 크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 끝에서부터 이 지퍼 보시면 아래쪽에 살짝 2~3mm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 고정을 해주시는데, 아마도 이 끝부분에 원단이 이렇게 남아도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지퍼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은 원단은 이 앞에서부터 쭉 펼쳐서 이 구석탱이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접힌 상태로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가장 나중에,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지퍼가 열리는 부분, 여기서부터 원단을 맞춰서 보시면 이렇게 살짝 접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꿰맬 때 정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시침핀이 하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원단을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 부분 항상 이 머리 사슬 아래 라인 쏙 들어간 부분, 이 귀퉁이 부분은 지퍼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서 이렇게 꿰매주시는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꿰매는 것보다는 이 반대쪽도 여기 입구 부분부터 이렇게 꿰매 가다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꿰매주신 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귀퉁이 부분은 남은 원단을 이렇게 모두 접어서 꿰매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살짝 닫아서
이렇게 꿰매주시면 안감 달리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감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걸어줄 이렇게 D링을 꿰매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돗바늘에 실을 약 30-40cm 정도 끊어서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빈틈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재어서 꿰매주신 다음에 튼튼하게 닫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재워주시면 드디어 가방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핸드메이드 라벨 접착제를 이용해서 샥샥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클러치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